태권도는 중국의 무술이다. 김치도 중국의 음식이다.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횡포. 맨날 짝퉁이나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탄압에 미세먼지나 퍼뜨리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중국을 좋아하는 국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중국의 횡포를 안이꼽게 본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둘씩 중국과의 교류를 끊고 있고 결국에는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개최될 베이징올림픽의 취소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횡포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위구르족 수백만 명을 감금하고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내몽골에선 중국어 교육 강화 방침에 반발해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정부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몽골인들은 대부분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하지만 중국 공안 당국은 시위 참여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신고 상금을 거는 등 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소수민족들은 탄압하고 통제하려는 것일까?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통제와 한족 동화 정책은 소수민족 거주지 대부분이 다른 나라 국경과 접해 있는 데다 석유 등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들의 인구는 전체의 8.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거주 면적은 중국 전체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근에는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동남아, 대만, 북한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 거주지는 지정학적으로 국경 수비와 천연자원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들 소수민족이 분리해 독립이라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인도, 미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중국을 지키는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이들 소수민족에게 이 같은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영국이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 못지않게 단호한 외교 행보로 중국과의 대립을 하고 있다. 영국 상원은 인권 탄압 등의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정권이나 단체, 정당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시킬 수 있는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상원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외교 실무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를 거론하며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넘지 말라고 경고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중국의 경고에 보란듯이 결정한 영국의 법안이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법안에서 중국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레드라인 발언에 열받은 국가는 영국뿐만이 아니다. 미국도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를 거론한 중국의 레드라인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 국무부 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최하느니만 못한 일본 올림픽에 이어 중국 올림픽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2022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안이꼽게 본 미국 상원의원 일부에서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려서는 안 된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릭 스콧 의원이 대표 발의해 공화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결의안을 살펴보자면 중국은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했으며 대만을 위협했다.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가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집단 수용소를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홍콩 주민을 억압하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들에서도 들고 일어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CNN과 스포츠 매체 ESPN 등에 따르면 세계 위구르 회의,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180여 개 국제인권단체 연합이 전 세계 국가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각국 정상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올림픽이 중국 정부의 끔찍한 권리 남용과 시위대 단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각국 정부의 몫이라며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를 접한 중국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치적 동기로 대회를 방해하고 망치려는 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매우 훌륭한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런 시도는 국제적 사회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성공도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 취소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08년에도 베이징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다. 당시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은 사상 최대인 300억에서 7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 2008년은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되었지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만큼은 국제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듬해인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에 2010년에는 GDP 규모가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랐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이전부터 세계은행 등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중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 스포츠 산업을 키우는 등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중국 당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에도 부합되는 부분이다. 중국에서 체육산업 규모도 2025년까지 연간 약 941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체육산업 굴기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동계올림픽이 유발할 문화, 체육 등 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베이징에서 60만 개, 장자커우시에 20만 개의 일자리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징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하면 최초로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여는 도시라는 상징성 또한 얻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일본의 올림픽 상황을 보며 불안했던 것인지 현재 건설 중인 올림픽 경기장 4곳을 직접 시찰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베이징 올림픽이 완벽한 성공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성공을 자신하는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보인다. IOC 공식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림픽의 임무는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올림픽 정신은 우정과 연대, 공정한 경쟁 속의 상호 이해를 필요로 하며 이상과 가치를 개발하고 주입하기를 추구하며 관용과 이해를 촉진하기를 추구한다. 하계올림픽의 일본, 동계올림픽의 중국. 올림픽 정신에 어울리는 개최국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